미 전역의 과반을 넘는 27개 주에서 각종 감세 조치를 추진하고 나서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렌트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뉴욕시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전체 거래주택의 3분의 1이 올캐시, 즉 100% 현금을 주고 산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주택시장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발렌타인데이에 1인당 193달러씩 모두 260억 달러를 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스파이 풍선 기구가 미 군사 정보와 통신을 정찰 수집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 과반을 넘는 27개 주에서 소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감면이나 부양체크 제공 등을 추진하고 나서 뜨거운 감세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선 지난해 40억 달러 감세에 이어 올해 10억 달러 추가 감세안이 추진되고 있고 조지아에선 10억 달러의 리베이트로 부양체크를 보낼 채비를 하고 있으며 상당수 주들이 단일 세율로 감세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체가 고물가와 고금리, 불경기 우려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으나 대부분 주지역에선 상당한 흑자를 기록해 이를 주민에게 되돌려주려는 감세 경쟁에 새해 벽두부터 돌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과반을 넘는 27개 주에서 주지사와 주의회가 각종 감세 조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CBS 뉴스가 9일 보도했습니다. 미 전역의 주들이 경기 둔화 시에 대비한 비상자금인 레이니데이 펀드, 유보금으로 현재 1,368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상당수 지역에서 흑자분을 주민에게 되돌려주려는 텍스 리베이트, 감세안을 새해부터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감세안으로는 지난해 20개 주에서 제공했던 리베이트, 현금 지원 수표를 2차로 지급하려는 지역도 있고 대체로 개인소득세를 내리거나 단일세율로 인하하려 하고 있고 재산세 감면 등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수는 공화당 주지사와 공화당 의회이지만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도 가세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해 40억 달러를 감세 조치에 쓴 데 이어 올해에는 10억 달러를 추가로 감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글렌 영킨 주지사가 새해 초 제안한 예산안에 포함된 10억 달러의 추가 감세로 연소득 1만 7천 달러 이상에게 적용되는 주 개인소득세율을 5.75%에서 5.5% 이하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현재 6%에서 4 내지 5%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지난해 40억 달러나 세금 감면에 투입해 납세자 1인당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 현금 지원 수표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주도해 10억 달러를 2차 부양체크 제공에 쓰고 10억 달러는 재산세 인하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에선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개인소득세율을 소득 계층에 따라 3%에서 2%로, 5%는 4.5%로 인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도 민주당 출신 주지사의 주도로 재산세 인하에 2억 달러를 쓰고 개인소득세는 단일세율로 4.55%에서 4.4%로 더 인하키로 했습니다. 미시건주에선 주민들에게 1인당 180달러씩 부양체크를 제공하고 은퇴연금에 대한 세금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에서는 납세자 1인당 750달러, 부부는 1,500달러씩 현금 지원하는 리베이트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몬태나에서는 25억 달러의 흑자 중에서 10억 달러를 투입해 납세 가구당 1,250달러와 홈 오너너 가구당 500달러씩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리베이트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주 지역들이 아직 연방지원금과 팬데믹 회복에 힘입어 흑자를 누리고 있고 감세 조치로 주민들의 고물가, 고금리, 침체의 삼중고를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감세 조치를 취하는 지역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렌트비에 쏟아부어야 하는 렌트비 부담이 높은 지역으로 역시 뉴욕시가 단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마이애미, 4위는 로스앤젤레스, 7위는 보스턴, 10위는 올랜도로 조사됐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거비와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미국 대도시들에서 갈수록 렌트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무디스 분석이 9일 공개한 10대 메트로 지역의 렌트비 부담을 보면 집값이나 렌트비 비싸기로 소문난 뉴욕시가 단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뉴욕시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소득에서 평균 렌트비를 내려면 번 돈의 68.5%나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 돈의 70% 가까이를 렌트비 등 주거비에 우선 쓰다 보니 먹거리, 이불거리, 교통비와 의료비 대기조차 벅찬 상황으로 무디스 분석은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에선 통상적인 삶을 살려면 한 해에 17만 7천 달러를 벌어야 할 것으로 무디스 분석은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로 렌트비 부담이 무거운 곳은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1위보다는 격차가 나지만 번 돈의 41.6%를 렌트비 등 주거비에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 번째는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로 36.7%를 주거비로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로스앤젤레스로 번 돈의 35.6%를 렌트비 등 주거비에 쓰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는 플로리다 팜비치로 33.6%를 기록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는 북부 뉴저지로 번 돈의 33.3%를 렌트비에 쓰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보스턴으로 소득의 32.9%를 렌트비 내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8위는 플로리다 탐파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로 각 29.8%를 렌트비로 쓰고 있고 10위는 플로리다 올랜도로 29.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수도권 메릴랜드의 렌트비 부담은 전년보다 낮아져 10대 지역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통상적으로 매월 소득에서 지출하는 렌트비 등 주거비가 30%를 넘게 되면 다른 생활비 지출이 어려워지는 기준선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서일입니다. 미국에서 매입했던 주택들의 3분의 1이나 올캐시, 즉 100% 현금을 주고 산 것으로 나타나 미국 주택시장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와 뉴저지 애틀랜틱시티,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등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올캐시로 사들이는 주택의 비율이 50% 내지 70%, 많게는 9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모기지 이자율의 2배 급등으로 주택거래가 급감해 미국의 주택시장이 급속 냉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주택거래가 되살아나고 집값 폭락은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견고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예상보다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전체 거래주택에서 3분의 1이나 올캐시 100% 현금을 주고 사들이고 있고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올캐시 비율이 2~3배나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올캐시로 주택을 사들인 지난해 33%의 비율은 2021년보다 8%포인트나 급등한 것입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의 올캐시 구입자 비율은 전체 평균보다 2~3배나 더 높은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워싱턴 지역에서도 집코드가 20184인 경우 올캐시로 집을 산 비율이 무려 93%나 돼 거의 전부 모기지 융자와는 상관없이 현금으로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나소 카운티도 현금 구입 비율이 7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의 애틀랜틱시티는 71%가 현금으로 주택을 사들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집코드 90265 지역에선 올캐시 주택 구입 비율이 45%를 기록했으며 리버사이드 지역에선 65%까지 올라갔습니다. UVA 버지니아 대학이 있는 샬롯치빌에서는 현금을 주고 산 주택의 비율이 59%에 달했습니다. 올캐시로 주택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 다수가 백인, 부자, 나이든 연령대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젊은 층과 최초 내집 구입자 비율은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캐시 100% 현금을 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현재의 상황이 미국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여파도 끼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주택모기지 이자율과는 전혀 상관없이 100% 현금으로 집을 사는 경우들이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어 집값의 급락, 나아가 미국 주택시장의 붕괴를 막아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한 처음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퍼스트타임 바이어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할 길이 갈수록 좁아져 좌절감을 느끼고 돈 많은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상실감이 확산되는 부정적 여파가 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에 1인당 193달러씩 모두 260억 달러를 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미소매연맹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이 물가 급등과 경기 냉각에도 불구하고 선물 비용과 외식 등으로 지난해보다 1인당 17달러, 전체로는 20억 달러 씀씀이를 늘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꽃과 캔디, 선물을 주고 외출 외식도 즐기는 발렌타인스데이. 오는 14일 발렌타인스데이에 미국민들은 지난해보다 씀씀이를 더 늘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미소매연맹이 조사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미국민들은 이번 발렌타인스데이에 1인당 192달러 80센트를 쓸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미국민 전체로 계산하면 발렌타인스데이에 모두 26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미소매연맹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인당은 17달러, 전체로는 21억 달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실제로 미국민들이 올해 발렌타인스데이에 260억 달러를 지출할 경우 전미소매연맹이 집계를 시작한 이래 200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는 호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1인당 평균 192달러 80센트를 쓸 것으로 나타났지만 35세에서 44세 사이의 청년층은 1인당 335달러 71센트를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보다 143달러나 많이 쓸 것으로 밝힌 것입니다. 미국민들은 발렌타인스데이에 살 물건으로는 초콜릿 캔디가 57%로 가장 많았고 축하 카드가 40%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꽃이 37%로 3위, 외출 외식이 32%로 4위, 보석이 21%로 5위, 그 외에도 선물 카드와 옷 등이 꼽혔습니다. 미국민들은 보석류를 사는데 55억 달러를, 외출 외식에는 44억 달러를 쓸 것으로 밝혔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에 선물을 주는 대상으로는 애인과 이성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직장 동료, 학교의 클래스메이트, 선생님, 그리고 애완동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렌타인스데이에 주로 구입할 물품들의 가격이 올라 기대보다는 적은 양을 구입하거나 더 많이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캔디값은 11%, 문구료와 선물 포장지는 16%나 올랐고 외식비는 8%, 보석과 꽃은 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장서율입니다. 미국은 미 본토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의 풍선기구가 미국의 군사정보와 통신을 정찰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의 풍선기구가 격추되기 전에 미 영공에서 일주일을 떠다니며 군사시설과 정보통신을 정찰하고 수집했던 정보작전 내역을 미국 유투 첩보기에 저공비행으로 포착해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풍선기구가 중국 군부의 광범위한 정보작전에 활용되온 고성능 장비로 판정하고 외교전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무부는 F-22 전투기의 미사일 발사로 격추된 풍선기구에 대해 유투 첩보기 등 첩보 정보 자원으로 수집해 분석한 세부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분석 결과 1월 28일부터 미 영공에 침입해 일주일을 떠다니다가 2월 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된 중국의 풍선기구는 중국 측 주장인 기상관측용과는 달리 고성능 정보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판정했습니다. 미국의 유투 첩보기가 격추시키기 전에 저공비행으로 이 풍선기구에 대해 고해상도로 촬영한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개의 안테나들을 담고 있었으며 갖가지 정보 정찰 장비들을 연결해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정찰하고 정보는 물론 위치 교신까지 수집하고 있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 주요 언론들은 격추된 중국의 스파이 풍선기구가 몬태나에 있는 핵탄두를 탑재하고 6,000마리나 날아갈 수 있는 ICBM 미니트맨 3 경락고 시설과 미주리에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 기지 등을 맴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중국의 풍선기구에는 대형 태양열 패널을 구축해놓고 있어 정보 수집 센서들이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재까지 포착된 중국의 풍선기구는 중국 정부가 주장한 민간의 기상관측용 장비와는 분명히 불일치하고 있으며 풍선기구 제작 회사는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군부는 이러한 스파이 풍선기구를 이미 5대륙 40여 개국에 날려보내 정보 수집 작전을 펼쳐왔으며 이번에 미국 영공을 침범한 풍선기구도 중국 군부의 작전에 포함된 것으로 확신한다고 국무부는 단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단정지은 관련 근거들을 유투 첩보기의 저공비행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라 제시하고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상에서 수거한 풍선기구 잔해들을 추가 분석해 물증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격추된 풍선기구의 잔해들을 물증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유투 첩보기에서 수집한 세부 내용들과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일부는 기밀을 해제한 후에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같은 움직임은 이번 중국 스파이 풍선기구의 미국 영공 침범 사태를 계기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외교전을 대폭 강화하려는 의도여서 미국과 중국 관계 개선은 멀어지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